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말투라는 책입니다. 이재성 지음 레몬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말에 완벽한 사람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온전한 말을 사용한다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 격려, 감사, 사랑의 말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 내면이 즐겁고 강해지니까 외면까지 저절로 튼튼해져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에 반드시 그에 맞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나쁜 생각을 잠시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한다면 행동이 좋게 변합니다. 반대로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하면 생각이 나쁘게 변합니다. 이 책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목소리가 좋은 첫인상을 만듭니다. 첫인상은 관계의 시작으로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상대방의 첫인상으로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첫인상이 한번 각인되면 상대방의 다른 모습이 보여도 첫인상의 이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사람 내면의 온도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밝고 따뜻한 목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짜증나고 차가운 목소리를 냅니다. 훌륭한 외모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대화를 시작했다 해도 목소리로 인해 점점 호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첫인상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기분 좋은 목소리가 뒷받침돼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상대가 자기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도 그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즉, 자기와 상반되는 다른 모습도 포용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춘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때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방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많은 갈등을 해소할 텐데 자기만의 관점에 사로잡혀 다름을 틀림으로 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다른 관점 하나가 추가됩니다. 내 작은 우물의 세계에서 다른 우물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서로 배려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유머 대화를 하면 즐거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은 대다수가 스트레스에서 시작합니다. 심신불이,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를 버릴 권한도 있습니다. 잘못 먹었으면 뱉어야 하듯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에너지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배출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토로해야 합니다. 배출했다면 유입해야 합니다. 독서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중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가장 능동적이고 좋은 방법은 즐거운 대화입니다. 아플 때 항생제 주사를 투여해 통증을 가라앉히듯이 즐거운 대화로 몸속에 기쁨을 주입해 줍니다. 그 즐거운 대화를 유발시켜 주는 것이 유머입니다. 비타민 주사 같은 유머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 찬란하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가 담긴 말투는 반드시 버려야 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분노입니다. 물론 분노가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바로잡을 때, 저항할 때, 목표를 이룰 때, 최선을 다할 때 등 의롭고 좋은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는 잘 간직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한 동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쁜 분노는 늘 무언가 파괴합니다. 분노가 담긴 말투로 인해 먼저는 자신이 화를 입게 되고 주변과 세상에 고통과 파괴를 줍니다. 분노는 위험한 다이너마이트로 분노를 버려야 삽니다. 분노는 주변을 파괴하기 전에 자신 먼저 파괴합니다. 분노는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어 긍정을 노래하면 됩니다. 아무리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도 긍정의 언어를 발설한다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마음에서 분노가 옵니다. 세상에 나만 옳은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옳을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고 당신이 옳다라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분노할 일도 없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기에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인데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본질 없는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와 좋은 현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한 가정, 부유한 삶, 건강한 생활, 좋은 관계 등 기적 같은 행운을 찾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행복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감사의 씨앗과 불평의 씨앗에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든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만 생깁니다. 불평의 씨앗을 심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고마운 마음보다는 불평을 한다면 더 이상 무언가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선물뿐 아니라 주는 사람까지도 무시하는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선물을 줬을 때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선물을 계속 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의 말은 상대에게 큰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의 대상이 신이든 사람이든 하면 할수록 무한한 행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로 감사의 씨앗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행을 부릅니다. 불평과 원망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면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맞닥뜨려야 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과 믿음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인생은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실패 앞에서 머뭇거리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늘 우울하고 자포자기한 모습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감 상실이 뇌를 축소시켜 두뇌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또 기억력 감퇴와 치매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곧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랑, 가족, 친구 등 이 모든 것은 자신감을 통해 갖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세상은 물론이고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디딥니다. 그럼 자신감의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칭찬입니다. 몸집 큰 고래도 조련사의 칭찬이 있기에 춤추고 묘기 부릴 수 있습니다. 칭찬은 자신감을 표출해내는 근거입니다. 칭찬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나가 춤추듯 신명나게 살게 합니다. 한마디로 칭찬은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져 다른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대화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모든 순간이 대화의 연속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가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일 뿐 진정한 대화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되려면 의사 전달을 넘어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늘 좋은 대화, 이전과 다른 대화,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감정이 생겨 진정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대화는 감정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 감정의 변화는 표정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웃는 표정, 밝은 표정들이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뒤바꾸고 이전과 다른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바른 자세가 자존감 넘치는 건강한 대화를 만듭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들고 약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매일 해야 하는 대화도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 부정성, 무기력, 두려움, 미움, 비판, 분노, 우울 등으로 대화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로 자신을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감정입니다. 결국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병든 대화의 원인이 됩니다. 누구나 브레이크 없고 막힘 없는 건강한 대화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른 자세에 있습니다. 자존감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바른 자세가 진짜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인데요. 몸은 정신에, 정신은 몸에 영향을 줍니다. 바른 자세의 몸이 정신을 바르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어깨가 움츠러들고 등이 굽습니다. 이때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활짝 펴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건강한 대화는 바른 자세로 자존감을 높일 때 가능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에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작동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형성되면 생각의 씨앗으로 바뀌고 그 씨앗이 마음 밭에 떨어져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형성된 모형의 재산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을 만드는 생산 공장은 말입니다.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씨앗, 불행의 씨앗을 형성합니다. 긍정의 말은 행복의 씨앗을 만들어 마음 밭에 뿌리고 부정의 말은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 뿌립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속에서 행복하면 겉의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은 긍정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삶은 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우쳐 주는 것도 말이고 생각나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모든 경전은 언어를 통해 말합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말이 발전하면서 시대도 같이 발전해 왔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의 언어로 존재의 집을 리모델링하면 행복이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내 생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말의 기준을 잡고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같은 말은 생각과 행동을 생산합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